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네, 앞서 지금까지 이 녹화 사업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이 발단과 경과를 살펴본 뒤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녹화 사업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적 시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할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공식 집계된 녹화 사업 피해자는 1192명입니다. 사실 2006년에 이 국방부가 발표했던 광주 전남 강제 징집 피해 현황 당시 발표됐던 30여 명보다 2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1192명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되었을지 이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제 징집되었던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정말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경을 벗으면 기어다닐 정도로 눈이 나빠서 신체 검사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 습관성 탈골, 6대 독자, 소아마비 또는 한쪽 눈을 실명하기까지 한 장애인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녹화 사업이 진행되었던 기간인 1981년부터 83년까지 그 기간 중에서 대한민국 육군에서 의문사한 대학생 김두황, 이윤성, 한영현, 한희철, 최원순, 정성희 이렇게 6명을 뽑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만 살펴보면 이 김두황 씨 같은 경우는 당시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그의 형이 군대에 가면 운동권에서 멀어지겠지 하는 생각에 보냈는데 그게 동생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차마 당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6명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를 제가 살펴본 결과 관찰 대상이나 관찰 요원으로 찍혔고 또 경비대대에 전입되었고 그다음에 문제 학생 C급으로 찍히고 또 보안사 3처 5과에서 가족을 감시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정말 내용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이창돈이라고 하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983년 군에 입대를 하고 12월 8일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84년 5월 14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사망했던 어떤 개요나 이 경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당시 대대장이 헌병대와 함께 사건을 조작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자체가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타살인지 알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박태순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당시 이제 한신대 학생이었는데 당시 기무사가 군내 좌경 세력의 동향을 관찰하는 일로 마파람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관련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이후 밝혀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학생들 이외에도 그 외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들로 자신들이 녹화 사업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동영 정치인 같은 경우는 민청 학년 사건에 연루되어서 또 유시민 씨도 보고서에 녹화 완료라고 처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 일했던 정병국도 1980년 5.17 내란 직후 해병대로 징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녹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대로 된 역사 논문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나 피해자들 인터뷰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짜깁기 한 내용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족한 어떤 연구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죄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결국 이렇게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준석 선장의 책임자일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 있었던 그리고 7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당시 대통령 박근혜가 책임자였을까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녹화 사건에서도 당시 실무자는 사령관 박준병, 대공처장 최경조, 심사과 서의남 이렇게 대대적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있고요. 녹화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 지시를 내렸던 전두환. 대체 누가 책임자로서 지명이 될 것이냐.
또 이 녹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기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던 이 1980년대 이 시기가 또 궁극적으로 5.18과 겹쳐지는 시기인데요. 동일시 했을 땐 학문적으로도 이 5.18과 녹화 사업을 연관지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분리 독립시켜서 이해시켰을 때는 이 각각의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지금 현재 사실 5.18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를 거점으로 굉장히 많은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5.18 학문 인력들이 이 녹화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또 저거는 5.18이 아니라 녹화 사업인데 하면서 학문적인 배제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또 학계에서 잘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창돈 씨가 지금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창돈 씨 사건 이 보고서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향후 과제에 살펴보면 기무 사령부가 이창돈에 대한 동향 관찰 기록 등을 협조하지 않아서 관찰 요원이었는지를 밝힐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료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이게 보완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든 할 텐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밝혀진 내용도 없고 추측성이 다분한 내용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를테면 이 지금 보고서에 쓴 사람은 이렇게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사고자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정 환경에 대한 비관 등이 발견되면 이것만을 자살 사유로 단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월북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 대통령 문재인을 이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피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니 정말 우리 가족이 북한에 가고 싶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보여주질 않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밝혀져서 사람들이 또 알 권리를 또 충족시키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녹화 사업 사건에 대해서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적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또 새롭게 알게 되고 이렇게 관심이 갖게 되어진다면 사건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새롭게 밝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